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이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5일 식목일 그리고 어제 11시 22분에 윤석열이 파면됐습니다. 자, 시원하게 돌려드릴게요. 내 댓글에 4대4 각각 기각 댓글 쓰신 분들 행복하십니까?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직무 복귀 축하 집회 준비했었다면서요. 와,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한 행복 회로입니다. 그도 얼마 없더만. 그리고 어제 이른 새벽 5시 다 돼가는 시간에 응원봉 집회는 몇천 명 있었다더라? 그 시간에 보였어? 송중기 집회 2명 있었답니다. 2명. 아이고 좋겠다. 4대4, 5대3, 각각 기각. 죄송합니다. 여튼 간에 나라에 경사가 생겼습니다. 판결문을 들어보면요, 판결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주장하고 있는 절차적 하자는 전부 하자 하나도 없이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윤석열 너가 했던 증언 전부 거짓말이야. 그리고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했던 말 전부 개소리야.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너 정치 너무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됐어. 그래서 너 파면. 땅은 없구나. 한법 책봤어. 여튼 그리하여 윤석열은 파면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MBC 편성표가요, 새벽 5시 첫 프로그램 하나 하고, 그다음에 밤 11시인가 거기 나 혼자 산다 빼고 전부 뉴스특보 아니면 100분 토론이었어요. 100분 토론 조갑재랑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조갑재 대표랑 1대1 토론했는데 윤석열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공감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뀐 건 아니더라고요. 조금 저는 사이다를 볼 줄 알았는데 또 고구마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뭘 믿어. 어우. 여튼 그 사람이 내가 예전에 제 방송에서도 했던 말을 이제 반복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제 내 생각이 맞았구나라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을 하고 저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최빈국 수준의 대한민국을 그 대통령 치하에서 생고생을 하고 본인을 희생해서 독재를 당해도 스스로 싸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나라를 지금의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래서 그 대통령으로부터 이어진 저 정당을 부정하는 거는 내가 고생해서 이 나라를 일으킨 내 인생을 부정하는 거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70대, 80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갑재 대표도 그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이 나라 보수는 나라를 발전시킨, 정확한 워딩이 뭐였지? 하여튼 그거를 세 번인가 4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는 합니다. 자, 근데 이게 한 번, 2번이어야지 이승만은 수십만 무고한 국민을 학살하고 스스로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하와이로 망명 갔습니다. 전두환, 박정희는 100만을 죽여도 좋다. 계엄령 선포해서 학살하고 난 다음에 장기 독재 가자라는 말을 듣고 죄송합니다. 자꾸 가래가 끼어서 담배를 피웠더니 그 말을 듣고 본인의 부하
김재규가,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총 쏴서 죽였어요. 전두환, 내란 사형 선고받았고요. 노태우, 내란 무기징역 선고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김영삼은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역사상 공반과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한 가지 평가하자면 부울경을 보수화시켰다라는 거죠. 부울경의 압도적인 지지를 김영삼이 받았는데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하면서 노태우, 김종필과 손을 잡으면서 김영삼이 있는 당을 지지하다 보니까 얼레벌레 그냥 보수정당을 지지하게 된 겁니다. 부울경은. 원래 부울경은 부망쟁이 있었던 굉장히 진보적인 도시였습니다. 여튼 뭐 김영삼 넘어가고 그 다음 누구죠? 이명박. 비리로 구속됐습니다. 박근혜 탄핵당했습니다. 뇌물로. 그 다음이 윤석열. 내란 일으켜서 탄핵당했습니다. 모조리 그 모양이에요. 모조리 그 모양. 이쯤 되면 정신 차려야지. 이쯤 되면 정신 차려야지. 아무리 내 인생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도 이 정도 되면 생각이란 걸 해야지. 그러니까 어젠가 그저께도 말했는데 친한 동생 한 명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60살 되면 투표 안 할 거라고. 태극기 들고 있는 저 사람들 보면 나도 저렇게 될까봐 겁이 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투표해. 대신에 현명함을 잃지 않으면 돼.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여튼 어제는 그런 역사적인 탄핵 선고가 있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래서 어제 저는 거의 1시까지 가게에 MBC를 틀어놨어요. 근데 조금 먹먹해서 제가 중간중간 몇 번을 울었어요. 네. 지금도 또 생각하면 이제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지금 광장을 응원봉을 들고 가득 메우고 있는 10대, 20대, 30대들 있죠. 제가 유튜브 초반 때는 계엄령 이전이기 때문에 집회 나갈 때마다 저는 너무 힘이 든 게, 이 망하는 나라를 언제까지 86세대들이 구해야 되나, 언제까지 86세대들이 광장을 열어야 되나, 저 그게 너무 답답해서 제 방송에서 몇 번 하소연을 했어요. 지금의 대학생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남태령 차벽을 2번을 열고, 그리고 키세스단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그날, 그거 알루미늄 담요 뒤집어 쓴다고 그 추위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폭설에 눈에 뒤덮여 있는 그 알루미늄 담요 쓰고 있는 그 수많은 어린 친구들을 보면 홍사원 기자님이 요즘 울보 이미지로 그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는 홍사원 기자님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97세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홍사원 기자님은 86세대잖아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저보다 더 울컥하시겠죠. 여튼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메어서. 진정해야지. 여튼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능성을 이번 기회에 봐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뭐 K-팝, K-컬처, K-푸드, K-드라마
이런 게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위에 K 디모크라시가 생긴 것 같아요. K 민주주의. 전 세계가 정말 엄청나게 놀라고 있어요. 외국은요, 집회하려고 300명, 500명만 모이면 약탈 방화는 기본값입니다. 그런데 몇십만이 모여도 그 소동 한 번이 안 나요. 그리고 몇십만이 모였다 사라진 자리가 쓰레기 한 조각이 없고요. 그런 평화적인 집회로 대통령을 2번이나 끌어내렸어요.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도 유례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도 부당한 권력을 교체할 때는요, 반드시 유혈 사태가 생깁니다. 아, 그래, 어제 한 사람이 그 경찰차 창문을 깼다 그러죠? 그거 이외에 그 어떤 유혈 사태도 생기지 않은 거는 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걱정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 방송에서 몇 번을 말했지만 이쪽을 지지하든 저쪽을 지지하든 생명이 소중한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도 따로 논평을 하고 싶지 않은 게 고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여튼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그러니까 2024년에 계엄령이 선포된 것도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건데 친위 쿠데타가 실패를 한 건 전 세계 역사상 최초의 일이에요. 근데 그 실패 이유가 시민들이 막아섰고 군인들이 주저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때 12월 3일 밤에 영상을 보면 아직도 등골이 서늘한 게 그날 국회에서 실탄이든 공포탄이든 단 한 발의 총성이라도 들렸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노상훈 수첩 기록상 5천에서 10,000명은 죽이려고 했다 그랬죠. 이미 그 사람들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빠르게 판단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모인 사람들은 진짜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기적을. 군용 차량을 막아서고 앞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가려면 치고 가라고 군인을 둘러싸버리고 그 안기령 위원장님은 그날 용감한 행동을 하신 건 맞지만 정말 위험한 행동 하신 거예요. 군인한테서 총 뺏으려고 그러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게 거의 본능이에요, 군인들은. 그래서 뭐 이런저런 장면들이 많았죠, 그날. 그리고 어제 이제 방송에서 듣고 알게 된 건데 그때 용사는 다른 걸 걱정하고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리를 건너서 국회로 오라고 한 부대 중에서 뭐 하나인가 두 개인가가 다리를 안 건너고 있었대요. 항명을 한 거죠. 항명을 한 건데 계속 건너오라고 재촉을 하면 그 군대가 용산을 향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전이죠, 내전. 여튼 탄핵 판결이 끝이 났고 뭐 너무 당연하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을 때 시기의 문제지 8대 0 인용은 뭐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어제 판결문은 전 세계 법원에서 주목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패한 친위 쿠데타에 대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최초 사례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 그래서 영문판도 판결문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반대 의견을 올려서 세계사에 박제가 된다고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게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저는 이번 주말엔 다들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즐겨야죠. 이때까지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즐기는데 전 내란 종식의,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란 종식의 끝은 조기 대선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반민특위에서부터 실패해왔던 혁명을 완수하는 게 내란 종식의 끝이라고 봅니다. 어제의 성부는 작은 시작입니다. 작은 시작. 판결문을 너무 잘 써놔가지고 그거 형사재판에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던데요? 그냥 사형 나오겠던데? 그리고 뭐, 큰 판결이 끝나고 나면 잔잔바리 사건들 다 적용해서 재판받게 하면 당선 무효형 나오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400억 토해내야 되고, 뭐 양평, 뭐 그다음에 마약 수사 외압, 최혜병 사건, 주가 조작, 뭐 기타 등등 뭐 엄청 많죠. 하나씩 해결하고, 그다음에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게이트 다 털어가지고 저쪽 연루된 정치인들 싹 다 날리면, 그러고 나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해서 저 당까지 날리면 그게 내란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은 즐기고, 뭐 광장을 계속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켜도 되고요. 그게 아닌 분들도 계속 언론 기사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님이 어제 이제 그 말씀을 또 하시던데, 저도 제 방송에서 여러 번 반복했는데, 언론의 기계적 중립, 저것도 어떻게 손을 봐야 됩니다. 계속 성조기 집회와 응원봉 집회를 1대1로 등치시켜서 보도하는 저 행태, 저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아름다운 날이고요. 오늘은 방송을 짧게 끊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웃음이 끊이질 않네, 그냥.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